플랜트 계열사 합병에 나서면서 울산 지역 플랜트 업계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울산을 방문해 경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집중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도 아침 최저 26.2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35도까지 올라 7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5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스코가 플랜트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울산 진출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역 플랜트 업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의 성진저택을 인수한 포스코가 계열사 통합에 나섭니다. 그룹 내 플랜트 계열사인 성진지오텍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포스코 플랜텍을 통합하거나 포스코 플랜텍과 성진지오텍 두 개사만 합병해 재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포스코 플랜텍하고 성진하고 합병해가지고 하나 볼륨을 키워가지고 제작사로서 캐파를 좀 넣어주겠다는 그런. 포스코는 앞서 삼창기업의 원자력 개척 분야를 인수한 뒤 폰유텍을 설립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플랜트 업종까지 통합하게 되면 특수광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원자력 등 발전 설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분야만 다를 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 중심의 GS그룹이 지난 연말 DKT를 인수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신한기계에 이어 대경기계기술 인수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화공 플랜트 전문업체인 DMC를 인수하는 등 지역 중견 업체들도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랜트 업계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조명받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난폭운전이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자주 버리시는 분들 이번 보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리는 차량. 범칙금 6만 원. 마치 도로를 전세낸 듯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난폭운전. 범칙금 4만 원. 뒷차나 옆차는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3만 원. 모두 시민들의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 찍힌 영상입니다. 위반 행위는 물론 차량 번호까지 그대로 찍혀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꽁초 보이다가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뜨거워서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25만 대에 그쳤던 전국의 블랙박스 설치 차량은 2년 만에 3배가 넘는 85만 대로 늘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나 울산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올 들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영상신고만 모두 308건에 이릅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게 되면 발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를 제시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방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소리 없는 목격자를 넘어서 버려진 양심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경찰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금융산업노조가 오늘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전국의 은행이 정상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노조는 어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임단협과 우리금융 매각저지, 그리고 농협 관치금융 철폐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임단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본 만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자신이 통합과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경선과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고리로기 폐쇄 행사에 참여해 고리로기 폐쇄를 비롯해 2040년 원전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에서 울산을 찾아온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불산 공영주차장에서 영남알프스를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산악 영화를 상영합니다. 울주군이 영남알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밴프 산악영화제 수상작과 본선 진출작 21편이 선보입니다.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을 위한 비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뮤직 페스티벌과 락 페스티벌, 국제 해변 무용제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진화해변에서의 여름 휴가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꾸며줄 전망입니다. 성인과 어린이, 유아 등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5개 물놀이 시설을 갖춘 북구 강동 산하해변 물놀이장이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됩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남구 여천천 등에도 이 같은 물놀이 시설이 있어 휴가철 새로운 피서지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방학을 맞아 울산대와 유니스트 등 대학생 7천여 명이 8월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교육과 의료, 건축과 음식 등 10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일 대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에 맞춰 울산 전역을 돌며 보람찬 땀방울을 흘릴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상자원 시추선인 드릴십 세계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처음으로 드릴십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척의 드릴십을 수주했고 올해도 반잠수식 시추선 2척을 수주해 불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후속 모델부터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결합한 이 차량은 일반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고 전기차보다도 운행거리가 길고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향상된 것입니다. 삼성정밀화학이 설비 투자를 위해 1,000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은 에폭시 수지 원료로 사용되는 ECH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1,900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전환 논란을 빚었던 이마트 학성점이 지금과 같이 점포 형태로 계속 운영됩니다. 이마트는 학성점의 경우 적자가 심한 데다 상권도 좋지 않아서 수백억 원을 투자해 트레이더스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아스팔트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지난 23일 폭염특보 이후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에서도 열사병과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와 습한 기온으로 두통, 어지러움, 식욕 감소와 갈증, 가벼운 열감과 피로와 무력감, 소화불량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60대가 가장 많고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격렬한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염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번으로 전화 후 반드시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저희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 환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져서 체온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먹이시되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네, 가벼운 열사병은 하루 이틀 정도 쉬어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체력이 떨어져서 여름 감기 등 다른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울산 주요 기업들이 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경찰이 빈집털이 집중 순찰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휴가 기간 동안 주택가 예방 순찰과 사복 잠복 근무에 나서는 한편 장기간 집을 비울 땐 우유와 신문 등이 배달되지 않도록 하고 귀중품은 가까운 지구대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분쯤 남구 무거동 문수산 제2약수터 주변에서 등산을 하던 57살 김모 씨가 쓰러져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등산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안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학교안전공제회는 올 상반기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988건이며 보상금 지급액도 13.6% 증가한 3억 2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휴식 시간이 408건으로 가장 많고 체육 시간 189건, 특별활동 82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행정심판 청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강원도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5년간 515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어제 500여 마리의 참돌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장생포 2.14km 해상에서 40여 분 동안 참돌고래떼 500여 마리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올 들어 수온이 올라가면서 먹잇감이 풍부해져 3번 출항에 1번꼴로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중구 태화강대공원에 덩굴식물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중구 심리대반 옆에 250m 길이로 터널을 설치한 뒤 포도나무와 다래, 호박과 조롱박 등 덩굴식물을 심어 일부는 열매가 맺혔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센터는 더운 날씨에 시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볼거리를 주기 위해 덩굴 터널을 만들었으며 야간 관람을 위해 조명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